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혼 얘기를 다시 꺼내려니 마음이 착잡하긴 하지만 새 출발을 하려면 끝맺음도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그놈 생각은 다신 하고 싶지도 않고 제 흑역사를 들춰내서 좋을 것도 없겠지만 제 스스로 과거를 모두 잊고 미련을 지우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다 잊고 앞으로는 좋은 미래들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져 있었죠. 반이 달라도 등하굣길을 함께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부모님들끼리도 이웃사촌으로 잘하는 사이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달랐어요. 저는 상위권 성적을 떨어뜨려 본 적 없던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성규는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해서 공부하는 담을 쌓인 아이였죠. 그럼에도 저는 늘 밝고 웃음 많은 성규가 참 좋았어요.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던 제게 최신 유행 소식을 전해주고 늘 저를 웃게 해주었거든요. 친구가 그리 많지 않던 제게 성규는 참 좋은 친구였고 남녀 사이에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 성규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던 저희는 서로 집에서 숙제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하며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성규가 제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저도 공부해야 했고 옆에서 몇 개 알려주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 성규와 같이 공부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럴 때면 보통 성규네 집으로 가곤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지만 성규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제가 성규 집에 방문할 때면 어머니는 늘 맛있는 간식들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저녁까지 먹고 가라 붙잡으셔서 얻어먹은 적도 많았고요. 모범생 친구를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성균의 부모님도 저를 참 예뻐하셨죠. 미진이는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우리 성규가 미진이 반에 반만 닮았어도 내가 걱정이 없었을 텐데 이놈이 괜히 너 공부 방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차피 진도도 똑같고 저도 성규 가르쳐주면서 한 번 더 복습해서 좋은걸요. 어머, 미진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착하니? 미진아, 혹시 이참에 네가 우리 성규 좀 가르쳐보면 안 될까? 네? 제가요? 그래. 아니 아줌마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과외비를 주려고 그래. 우리 성규가 그동안 비싼 과외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니 2학년 돼서 너랑 같이 공부한 뒤로는 성적이 조금 올랐더라고. 그게 다 미진이 네 덕분인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돈 받고 과외를 해요. 그냥 지금처럼 옆에서 도와줄게요. 아니야, 그냥 부탁할 수 없지.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고 미진이 너도 손해 아니지 않겠니? 간곡히 부탁하시는 성규 어머님의 요청으로 결국 저는 성규의 과외를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끼리 그냥 가르쳐줘도 괜찮은데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성규 어머님께 감사했죠. 그렇게 저는 매주 두세 번씩 성규와 함께 공부하며 성규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놀 줄만 알고 공부에는 생각 없던 성규도 2학년이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은지 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성규, 너 목표하는 대학은 있어? 대학? 글쎄, 내 주제에 그냥 성적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잖아. 나랑 공부하고 평균도 올랐다며. 충분히 가능성 있어. 하긴 미진이 네 덕분에 정말 많이 올랐어. 사실 나 그전에 평균 30이었거든. 뭐? 지금은 얼만데?
지금은 50이야. 엄청 올랐지? 세상 처음 보는 처참한 성적표에 저는 괜히 의욕이 생겼어요. 목표도 의욕도 없는 이 친구를 제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접 요약 정리를 만들고 문제까지 뽑아서 성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공부를 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왕 돈까지 받고 가르치게 된 거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성규를 가르치기로 했죠. 그렇게 1년 사이 성규의 성적은 중위권이 넘을 정도로 올랐고 성규 부모님은 감격을 하셨어요. 미진아, 네가 우리 집 은인이다. 이러다가 우리 성규 정말 대학 가는 거 아니니? 세상에, 나는 성규가 그냥 지방 4년제만 가도 더 바랄 게 없다 생각했는데 이러면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미진이 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만 좀 더 도와다오. 너무 고맙다, 미진아. 아니에요. 전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요. 성규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못할 일이죠. 성규도 이제는 공부를 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꼭 좋은 목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3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공부했고 저는 성규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도 성규 같은 좋은 친구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웬만하면 성규가 어머니 말씀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1년을 의욕적으로 보내던 성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미진아, 나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소원 들어줘라. 소원? 무슨 소원인데? 그걸 지금 말하면 안 되지. 그건 합격하면 알려줄게. 나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들어줄 거지? 그래. 소원이 뭔진 모르지만 내가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줄 일은 없겠지. 대신 너도 정말 열심히 해. 성규가 제게 얘기할 소원이 뭐였는지 몰랐지만 그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성규는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로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성적을 받아서 결국 성규 부모님이 바라시던 4년제 대학에 합격하게 된 거죠. 성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저는 성규에게서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죠. 서로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서울이라 멀지 않았고 서로의 집은 여전히 한 동네였기에 저희는 연인이 된 후로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라 그런지 연인이 되었다고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냥 딱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귀엽고 풋풋한 연애를 했죠. 저희가 만난다는 소식에 성균의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규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대학만 가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미진이 너 같은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미진이 너만큼은 믿잖니. 오히려 미진이 너 같은 애가 우리 성규를 만나서 너희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성규 좋아하시는데요. 전부터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무쪼록 둘이 예쁘게 만나고 혹시라도 성규가 잘못하는 일 있거든 언제라도 아줌마한테 일러줘. 아줌마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게. 가끔은 아들인 성규보다도 저를 더 예뻐하시고 아껴주시는 성균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두 분은 제 졸업식에도 와주셨고 제가 첫 출근을 하는 날에도 비싼 선물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남편과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성규와 저는 오랜 연애를 해왔습니다.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끝내 나를 잊지 못하겠다며 붙잡는 성규 때문에 저는 다른 남자 한번 만나본 적 없이 남자라고는 성규밖에 몰랐죠. 성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성규를 기다려주었고 성규가 취업에 힘겨워할 때에도 성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나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 이번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지? 이번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렸다며.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성규야, 너무 조바심 내지 마.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는 무슨... 지금 벌써 몇 번째야. 너야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으니까 내 걱정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죽고 싶다고. 그래, 내가 네 심정을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하나잖아. 너 대학 문턱도 못 밟을 거라며 걱정했던 건 기억 안 나? 근데 벌써 졸업해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성규 네가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 부모님도 날 못 믿으시는데 날 믿어주는 건 너밖에 없네. 고마워, 미진아. 곧바로 취업이 된 저와 달리 성규는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규를 믿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며 같이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도와줬죠. 그렇게 성규가 취업으로 고생할 때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규가 자기 일로 워낙 힘들어해서 미리 말하진 못했지만 혼자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었어요. 제게 짧은 유학 기회가 생겼거든요. 공부가 제 적성에 맞았던 건지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던 저는 좋은 기회 앞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놓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유학을 간다는 게 두렵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여태 떨어져 있어 본 적 없던 성규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제 예상처럼 성규는 당연하게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진아, 꼭 가야겠어? 2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2년이나 떨어져.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리고 그거 다녀온다고 해서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고. 나는 취직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좋은 회사 쉽게 포기가 돼? 그건 그런데 그래도 정말 하고 싶었던 거라. 나중에 나이 먹으면 영영 꿈도 꾸지 못할까봐 걱정돼. 사실 성규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그리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학생활하며 들어갈 돈도 걱정이었지만 유학을 다녀오면 저도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닌데 유학 간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경력만 단절되어 취업만 어려워지면 어쩌나 고민이 컸죠. 게다가 살던 곳을 떠나 혼자 해외 생활을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제가 고민하던 그때에 제게 용기를 주셨던 것은 성규가 아닌 성규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성규를 통해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 앞길을 막는다며 성규를 혼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성규는 부모님 뜻대로 제 유학을 지지해 주었고 저는 가장 가까운 제 편의 응원에 힘입어 고민했던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회사 생활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들고 그렇게 유학길에 떠났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저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나마 성규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늘 붙어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떨어져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게 성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오래 만난 만큼 저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뒤 성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고생 끝에 원하던 곳에 취직한 성규는 너무 기뻐했어요. 미진아, 나 합격했어. 나도 이제 대기업 다닌다고. 정말? 성규야, 너무 축하해. 거봐, 너는 꼭 할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기쁜 날 내가 있어줘야 하는데 나 없어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알겠지? 그렇게 기쁜 순간 제가 성규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웠지만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이기에 아쉬움은 한순간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규가 열심히 신입사원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공부에 열중했고 유학 생활이 끝날 즈음에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어려운 기회였기에 더는 욕심부리지 않으려 했는데 좋은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을 했고 성규와 저는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규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미진이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미진이 너도 그동안 혼자 떨어져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우리 이제는 떨어지지 말자. 미진아, 나랑 결혼해줘. 성규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더는 떨어지기 싫었던 저희는 약속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남들 하듯이 각자 집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지만 사실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것들은 다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나 지인들 모두 저희가 무사히 결혼을 할 거라 예상하셨던 모양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성균의 부모님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하기만 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고 저를 정말 친딸처럼 예뻐하시며 늘 아껴주셨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결혼해서도 그분들께 정말 친딸처럼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저는 늘 받기만 했네요. 일하는 며느리가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며 잔소리하시기는커녕 제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늘 눈치를 살피시면서 살림을 챙겨주려고 하셨죠. 어머님은 반찬 한번 가져다 주시는 것도 늘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시댁에서 해주신 집에 오시는 걸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자꾸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어머니에게 더 죄송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댁에 더 찾아가고 시간 날 때면 어머니 불러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을 만났고 서로 잘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롭던 신혼생활이었어요. 아직 아이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 아이를 낳더라도 별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탈한 신혼은 그리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아 저희가 떨어져 지내게 되었거든요. 미진아, 나 어떡해. 회사에서 큰 실수해서 잘리게 생겼어. 애도 막도 못한 실수라서 어떻게 무모할 수가 없어. 나 정말 잘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설마 자르기야 하겠어? 지금 부장님까지 나서서 화내고 책상 빼라고 난리 나셨어. 남편이 실수를 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일로 남편은 해고까지 당할 뻔했죠. 다행히 윗선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해고만은 면했지만 결국 사무실을 벗어나 지방 공장으로 좌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인사이동도 아니고 남편 잘못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실수한 남편을 가지고 제가 화를 낼 수도 없었죠. 그래도 해고는 안 당해서 정말 다행이야. 조금 버티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그래, 지금 당신이 제일 힘들겠지.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저희는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싶어 남편의 자세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냥 지방 발령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마저도 자기가 얘기하다가 들켜서 혼이 날까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제가 대신 시부모님께 전해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성규 씨가 당분간 회사를 좀 옮기게 됐어요. 지방 공장 관리자가 필요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말 부부가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될진 모르는데 1년 정도 예상한다네요. 뭐? 지방으로? 아니, 너희 한참 신혼인데 떨어져서 어떻게 왔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공장 관리자로 가는 거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혼자 신혼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떨어져 지내게 된 저희 부부를 걱정하셨어요. 내려간 남편보다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시는지 제 안부를 더 물으셨지만요. 저 역시도 주변에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걱정이었습니다. 둘이 지내다가 혼자 있게 되는 것도 무서웠고 또 이제 겨우 2년 붙어 살았는데 주말 부부를 한다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해고 많은 면에서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하며 잠시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게 된 저희 부부는 주말에만 겨우 만나서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리 쉽진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는 일하기 바쁘고 주말에는 지쳐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떨어져 지내면서 잠깐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 쓰겠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남편과 좋은 추억들을 쌓고 싶었습니다. 평일에 못 나눈 안부를 묻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제 바람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잠도 안 자고 밤새 얘기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죠. 남편은 피곤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많은 것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며 가며 피곤해하는 남편을 위해 보양식도 해먹이며 열심히 챙겼어요. 남편이 힘들까봐 제가 연차까지 써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년간은 서로 노력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몸도 지치고 떨어져 있는 게 힘들긴 했지만 우리는 남편의 군대 2년과 제 유학생활 2년까지 견딘 사이였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년 만에 남편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금요일마다 불이 나게 뛰어오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피곤하다며 시간을 미루는 날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제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미진이 너도 힘들 텐데 뭐하러 그래. 그냥 내가 올라갈게. 어차피 여기 내려와서도 할 것도 없잖아. 그냥 요즘 자기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면 내가 가려고 그랬지. 할 거 없으면 뭐 어때? 어차피 자기 얼굴 보러 가지 내가 그 동네 놀러 가나? 암튼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내가 올라갈 테니까 굳이 오지 마.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나를 위해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연락에 답장도 잘 없고 뭘 같이 해도 심드렁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싶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설마 외도라거나 다른 걱정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자꾸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뭔가 숨기는 듯 수상한 모습을 보였고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도 결국 그런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으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사랑인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 머리는 이미 최악의 수를 상상하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게 되었고 다행인지 아닌지 남편의 핸드폰에는 다른 수상한 점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되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이메일까지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오래 만난 덕에 자연스럽게 남편이 쓰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친구 관계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알고 있다 생각했고 의심 한 번 하지 않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메일 속 카드 명세서를 본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도저히 남편이 쓸 것 같지 않은 품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션은커녕
선크림도 제가 사다 준 것만 쓰는 남편이 화장품 가게에서 몇십만 원을 긁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남성 라인은 없는 고급 브랜드였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선물을 산 것 같지도 않고 제게도 아무 말 없었으니 그 화장품의 주인은 다른 누군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지내는 남편이 외식비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심지어 몇몇 가게들은 남편이 지내는 지역 근처 큰 도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남자 혼자 그런 곳을 갈 리가 없었죠. 결국 의심에 확신을 가지게 된 저는 남편 몰래 연차를 내어 남편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눈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내 남편과 함께 걸어나와 내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 남편의 옆자리에 타는 웬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자기가 관리하는 생산직 여직원 하나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회사에서 잘못해서 지방으로 좌천당한 주제에 거기서 20대 중반의 풋내기 같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걱정에 남편 대신 시부모님까지 도맡아 챙겨왔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바람을 핀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우리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남편과 함께한 그 모든 추억들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직접 보게 된다면 달려들어 난리라도 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전 남편을 만나지도 따져 묻지도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놀란 마음을 달래보려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누구한테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어디다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려니 누구보다 우리 커플들을 잘 알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걱정이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알릴 수도 없었죠.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이혼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TV에서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는 봤지만 설마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급하게 한 결혼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시간 알고 지냈나요? 친구에서 연인이 된 사이였기에 혹시나 다른 일로 싸우고 틀어지게 되더라도 언제든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라니 이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혼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우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정확히 잡아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러운 그것들을 감옥에라도 쳐놓고 싶었지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도장 찍고 이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받게 된 상처와 아픔은 자그마치 10년치였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정확한 외도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벌였고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만한 건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휴가를 내어 남편과 그 여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나랑은 주말 부부하면서 떨어져 살았던 남편이 상간녀랑은 동거를 하면서 평일 부부를 하고 있었네요. 그냥 데이트만 하는 줄 알았던 그것들이 살림을 차린 것을 보자 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남겨두었고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휴가의 마지막 날 저는 남편이 지내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 여긴 왜 왔어? 오빠, 누구 왔어? 상황을 다 알고 급습한 저는 팬티바람으로 있는 남편과
헐벗은 상간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원룸이라 그런지 어디 숨을 곳도 없었거든요. 그놈이 제게 뭐라고 변명을 할까 내심 궁금했는데 돌아오는 변명은 정말 터무니없고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청소해주신 아줌마야. 아줌마, 다 끝나셨으면 이제 가세요.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아는 건지 남편이라는 놈은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 말문이 다 막힐 정도였어요. 제가 기도 차지 않아 아무 말 않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그 말을 믿는 줄 아는 건지 계속 헛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내가 혼자 지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서 말이야. 여기 이분이 우리 집 청소해주시는 분이야. 그래? 요즘에는 청소 아줌마가 다른 서비스도 해주나 보지? 청소한다는 차림이 뭐 저래? 제가 청소하다가 옷을 버렸어요. 잠깐 빨아서 널어놓는 중이라 차림이 좀 이렇네요. 뻔뻔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어려서 그런지 멍청해서 그런지 모자란 남편놈과 수준이 비슷했네요. 그래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사시나 봐요. 공장 일도 하시고 저녁에는 청소도 하시고 또 다른 서비스도 해주시고. 뭐라고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오해라니까요. 어차피 니들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창문 밖에서부터 다 찍었어. 그러니까 더 변명할 필요 없어. 남 부끄러울 짓 하면서 숨기지도 않고 커튼도 안 치고 참 대단들 하네. 나 몰래 그러다 보니 간이 커졌나 봐. 그치? 그럼 앞으로 니들이 벌은 짓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한번 기대해봐. 원하던 바를 다 얻은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 전화로 변명과 사과를 반복했지만 도통 들어줄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실 화가 나고 배신감에 남편을 조져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법인데 남편이 잠깐 흔들렸을 수도 있고 내 말을 잘 듣던 남편이었으니 제가 말하면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한테 고백했더라면 마음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럴 마음이 없어졌네요. 그렇게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로 혼자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을 맞아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내쫓지도 제가 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었죠. 사실 제가 뭐라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겠어요. 그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 나가려면 제가 나가야겠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자기랑 같이 있는다는 게 화해의 신호라 생각한 건지 되도 않는 짓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정말 오해야. 걔가 먼저 꼬시는데 어떡해. 나도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한눈 팔았을 뿐이고 나한테는 미진이 너밖에 없어. 어차피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올 거고 걔랑은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생각이었어. 물론 그렇다고 내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거 알지만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는 내가 평생 잘할게. 우리 이렇게 끝낼 만한 사이 아니잖아. 남편이 옆에서 뭐라 떠들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고 남편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벌써 정리가 되었지만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기 위해 D-Day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우리 결혼 기념일날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이번에는 나 실망시키지 마. 미진아,
드디어 화푼 거야? 역시 너는 날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내가 실망스러운 짓 해도 날 믿어주던 건 너 하나였잖아. 그래, 잘 생각한 거야. 우리 앞으로 더 잘 살면 돼.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실수 안 할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그저 실수일 뿐이라며 말하는 남편이 역겹고 추잡스러웠지만 그것도 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대체 그놈의 뭐가 좋아서 10년이나 만났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서 그 순수함에 반했던 건지. 솔직히 남편은 저에 비하면 봐줄 게 없는 놈이었는데 말이에요. 내 덕분에 대학도 들어가고 예전에 자신이었으면 언감생심이었을 대기업까지 들어가 놓고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나를 이렇게 배신했네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모두 끝이었고 조강지처를 벌인 죗값을 치를 날이 되었죠. 저는 결혼기념일날 남편과 함께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우리 커플을 알고 지낸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친구들이며 몇 번 만나 함께 어울린 남편의 대학 친구와 회사 동료, 그리고 결혼식 때 봤던 오랜 지인의 시부모님까지 모셨죠. 솔직히 시부모님께는 감사한 게 많아서 마지막까지 고민은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두 분의 아드님이기에 두 분도 아셔야 할 의무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 것을 두 분께 죄송스러워하며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국 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긴커녕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만큼 저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깨트린지는 느끼지도 못하는지 말이에요. 미진아, 결혼 3주년 기념하고 싶다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다 부른 거야? 나는 별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내년 기념일은 꼭 내가 챙겨줄게. 글쎄,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게 있을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이 다소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고 제가 받은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과 지인들을 앞에 두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 뒤를 쫓아다니며 포착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죠.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스킨십하는 모습들까지 불편할 수 있는 영상들을 엑기스만 편집해서 영상으로 틀었습니다. 오미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 남편 놈도 창피한 걸 알기는 아는 건지 제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더러운 짓거리가 보여지는 걸 끔찍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도 없었죠. 결국 남편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은 남편의 잘못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막역하던 친구들까지 남편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죠. 야, 너 이딴 짓 하고 다니려고 미진이 핑계대면서 돈 빌려달라 그랬냐? 뭐? 미진이가 힘들어해서 그런다고? 야, 미친놈아.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지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태영이한테도 돈 빌렸다며? 이런 짓 하고 다니라고 돈 준 거 아니니까 당장 갚아라. 이자까지 쳐서.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상간녀랑 데이트하고 다닐 돈이 필요했던 건지 친구들에게 얼마씩 돈까지 빌렸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지인들은 평강공주 두고 바람났다며 남편을 욕하며 비웃었고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제게 난리를 쳤습니다. 오미진, 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차라리 이혼해달라 하지 그랬어. 이런다고 네 속이 편해? 너는 정도 없냐? 우리가 친구였던 순간도 있잖아. 그걸 먼저 깨트린 게 다름 아닌 너야. 너 때문에 버려진 내 지난 10년,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지. 마음 같아선 찢어놓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너 진짜 지긋지긋하다. 평소에도 네 잘난 맛으로 살더니 끝까지 남편 개무시해야 성에 차다 이거지?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저를 고소한다는 남편 옆으로 시부모님이 다가오셨고 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절 예뻐하셨던 시부모님이셔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 편을 들 줄 알았던 시부모님마저 남편을 탓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정신 못 차리고 저를 고소할 거라며 난리치는 남편을 제 대신 두들겨 패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이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때리진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제 한을 대신 풀어주셨네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말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제 앞에서 하염없이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두 분이 마지막까지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걸 보고 저는 그제서야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너무 속상해서.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일 겪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오히려 그러면 바보지. 우리 똑똑한 미진이가 잘했구나.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정말 한스럽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면 좋으니? 그래, 네가 내 딸이면 나도 저런 놈 용서 못할 거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손을 들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겐 당연히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내 앞에서 뻔뻔하던 건 어디 간 건지 돈 없다면서 선처해달라는 걸 듣고 기가 막혔어요. 돈 없다고 배째라는 걸 그래도 월급 압류까지 해서 돈은 다 받아냈죠. 월급 가압류까지 당해서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던 모양인데 아마 체면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직장도 오래는 못 다니겠죠. 그 뒤로 남편도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돈 없는 남편 대신 시아버님이 제게 위자료까지 챙겨주셨어요. 얼마 안 되지만 위로금이라 생각해라. 네가 받은 상처가 더 클 텐데 우리는 겨우 이런 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앞으로 다시 보자는 말은 미안해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뭐라곤 잘 살거라. 한때나마 우리 며느리 해줘서 고맙다 아가. 한때나마 우리 며느리 해줘서 고맙다 아가. 시아버지의 따뜻한 당부를 끝으로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탓에 하루아침에 마음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러운 꼴을 본 덕분인지 미련이 남진 않았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여전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도 변변치 못한 놈이었으니 뻔한 결과였겠죠. 그런데 저는 어쩐지 남편과 헤어진 뒤로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네요. 일도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이 사랑받고 기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야 얼룩진 지난 세월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도 이제는 미련 없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겠죠. 새 출발을 앞둔 저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